안녕하세요. 사사키로 통한 우리 사이사이. 저는 윤현지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에게 북한에서 가장 대중적인 카드 게임인 사사키를 배워볼 겁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북한에서 가르쳐주다를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배워주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사사키를 배워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거는 트럼프 카드입니다. 트럼프 카드를 북한에서 주패라고도 하는데 이 주패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사키를 비롯해서 지주놀이, 도둑잡기, 14주, 50K까지. 근데 여기서 가장 대중적인 거는 이 사사키입니다. 사사키는 북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빠르면 7살부터 시작하여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사사키를 배우시고 주패를 가지고 있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북한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사사키를 시작할 때는 먼저 이렇게 이자 4장과 조커 2장은 빼고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 이자 4장을 넣고 게임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요새는 많이 빼고 합니다. 이렇게 6장은 카드를 제외하고 총 48장의 카드로 시작을 합니다. 이 48장의 카드를 반시계 방향으로 한 사람씩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1인당 12장이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12장의 카드를 주어진 규칙에 맞게 먼저 내려놓는 순서대로 등수가 결정됩니다. 사사키는 낮에는 하트 3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밤에는 스페이드 3을 들고 있는 사람이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스페이드를 북한에서는 공병이라고 해서 공병 3이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카드 읽는 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3부터 시작해서 4, 5, 6, 7, 8, 9, 10 한 다음에 J, Q, K, A의 순서대로 놔보았습니다. 이게 사사키 카드의 크기의 순인데요. 읽는 방법은 이제 3부터 10까지는 똑같습니다. 사사키는 굉장히 용어가 다양합니다. 이게 어떤 게 딱 정답이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역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먼저 J부터 시작하면 북한에서 J를 낚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J자를 보시면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보이죠? 그래서 낚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낚시나 난시, 낭기, 나무라고도 불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사사키를 하시면서 하나하나 조금 더 알아가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대표적인 용어 낚시 하나만 기억하고 가실게요. 그 다음에 Q는 뚱그리나 영자, 둥지라고도 하고요. K는 콩대 아니면 K, 코, A는 볼대, A, 에이스, 배제, 핑대라고도 합니다. 근데 일단 대표적인 단어 하나씩만 배워갈게요. 다 같이 그럼 입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J는 낚시, 뚱그리, 콩대, 볼대. 한 번 더 다 같이 낚시, 뚱그리, 콩대, 볼대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사사키의 카드 단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사사키를 낼 때는 한 장을 시작해서 똑같은 거 2장, 똑같은 거 3장, 똑같은 거 4장, 그리고 3자리 이상 연속된 수, 3, 4, 5 이런 식으로 3자리 이상 연속된 수, 그리고 연속된 수인데 2쌍씩 이어진 수를 낼 수 있습니다. 사사키를 패를 낼 때 자기가 무슨 패를 내는지 말을 하면서 내는데요. 한 장을 낼 때는 3 한 장, 3 한 개 이런 식으로 내고 3이 2장이다. 그러면 3 각기, 3을 3장을 내? 그러면 3방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패를 내는지 외치면서 내는데 이것도 나중에 사사키를 하시면서 점점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사키의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사키의 규칙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사람과 같은 장수를 내면서 더 높은 숫자를 내는 방법. 그리고 2번째는 앞사람보다 더 많은 장수를 내는 건데요. 이때는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사사키는 보통 2명에서 6명이 하는 게임이지만 4명이서 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서 많이 하는데요. 자기가 패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 사람보다 조금 약한 패다. 아니면 강한 패인데 이번에는 조금 아끼고 싶어. 그러면 통과를 외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통과를 외치면 다음 사람이 순서를 이어받아서 계속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4명이 모두 통과를 외쳤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낸 사람이 다시 순서를 이어받고 게임이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4 한 장을 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똑같은 한 장을 내고 싶으면 그보다 더 큰 수 5 이상부터 낼 수 있습니다. 이제 2장은 조금 예외인 경우여서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 3장, 한 장이 나왔는데 내가 3장짜리로 맞고 싶어. 그러면 3방 이상부터 낼 수 있는데 여기서 3은 4보다 숫자가 더 낮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장수가 더 많으니까. 장수가 더 많은 게 장땡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4장, 4만 대도 낼 수 있고요. 사사기와 돼지, 이거는 좀 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2장의 예를 들어볼게요. 앞사람이 2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나는 똑같이 2장을 내고 싶으면 그보다 더 큰 수, 4 이상을 내야 되고, 4 이상을 내야 되고, 만약에 3장을 내고 싶으면 3방 이상. 어차피 숫자는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장수가 더 많으면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3방 이상, 아니면 3만 대 이상. 이렇게 낼 수 있고, 이제 3장이 나오는 경우, 앞사람이 3을 3장을 냈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보다 더 큰 거, 4 이상을 낼 수 있겠죠? 3장 이상.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3부터 A가 제일 큰 카드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사기의 카드 중에서는. 그러면 방은 A가 가장 큰 방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외가 한 가지 나옵니다. 방보다 이 AAA보다 더 큰 게 44A. 이거를 사사기라고 하는데 이 게임의 이름이기도 하죠. 44AAA보다 44A가 더 큽니다. 그리고 이 44A는 방 중에 하나니까 이것보다 더 큰 방은 없겠죠? 그래서 똑같은 숫자 4장짜리 만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똑같은 숫자 이제 만대의 경우에는 카드가 한 숫자당 이제 4세트씩 있으니까 5장은 없죠? 그러니까 또 더 큰 만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3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4 이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외의 경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까지 제가 말씀드린 규칙에 의해서면 만약에 앞사람이 3을 냈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4로 낼 수 있겠죠? 왜냐면 장수가 더 많으니까. 근데 이거는 불가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장을 냈을 경우에는 그걸 2장으로 맞고 싶으면 똑같은 수여야 합니다. 이거를 자타라고 하는데요. 이 자타는 순서에 상관없이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앞사람이 3을 냈어요. 그 다음에 내 순서가 아니지만 나는 똑같이 3이 2장이 있어. 그러면 순서에 상관없이 바로 자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타 다음에는 꼭지를 이렇게 딱 얻는다고 해서 꼬타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꼬타도 자타와 마찬가지로 순서에 상관없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타를 했어요. 누군가 자타를 했어요. 근데 꼬타를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냥 이 자타를 낸 사람이 선을 이어잡고 또 다시 내고 싶은 걸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타 다음에는 어떤 카드도 낼 수 없습니다. 꼬타 외에는 아무것도 낼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3자리 이상 연속된 숫자 닐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닐리리는 3, 4, 5를 시작으로 3장 아니면 4장, 5장 쭉 해서 자기 능력 되는 만큼 12장까지도 낼 수 있습니다. 닐리리를 낼 때에는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앞사람이 3, 4, 5, 6을 냈다. 이렇게 4장을 냈다 하면 나도 다음에 똑같이 4장을 내되 가장 작은 수 3 이상. 그러니까 4, 5, 6, 7 이렇게 4장을 내던가 5, 6, 7, 8 이런 식으로 4장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닐리리는요. 방으로도 잡을 수 있는데 3방 이상부터 닐리리가 4장인데 이건 3장이잖아요. 잡을 수 있나요? 네, 잡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3장짜리 방으로는 닐리리가 몇 장이든 4장, 5장, 6장, 12장이 돼도 방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게 앞사람이 4 2개를 냈어요. 4 2개네? 그럼 나는 3, 4, 5 3장짜리 일일이 낼 거야.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숫자가 상관없다고 하는 경우는 똑같은 숫자가 반복될 때 4 2개가 나왔는데 나는 3 3개 이것만 가능한 겁니다. 일일이는 똑같은 2장, 3장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워볼 거는 사카린인데요. 이렇게 3, 3, 4, 4, 5, 5 3, 4, 5가 쌍지어서 2쌍씩 있을 때 이런 경우를 사카린이라고 합니다. 사카린도 일일이와 똑같은 규칙으로 내면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3, 4, 5 사카린을 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똑같은 장수를 맞춰주시되 가장 작은 수 3 이상부터 4, 5, 5, 6, 6 이런 식으로 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카린은 방으로는 못 잡고 똑같은 숫자 4장짜리 만대부터 잡을 수 있습니다. 사카린이 3쌍이 연속되든 4쌍이 연속되든 상관없이 만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심화학습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 믿으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저희는 자타와 꼬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장을 냈을 때 똑같은 거 2장을 내는 것이 자타, 그리고 여기 위에 꼭지를 딱 얹는 것이 꼬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이 3, 4, 5를 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3, 3, 4, 4, 5, 5 3, 4, 5 사카린을 자타로 낼 수 있습니다. 보시면 3자타, 4자타, 5자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3, 4, 5에 대한 자타로 3, 4, 5 사카린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카드가 총 4짝이니까 3, 4, 5를 꼬타로 낼 수도 있겠죠? 네, 이거는 심화학습이니까요. 조금 더 연습을 하시면 능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볼게요. 떼지는 사자끼에서 가장 강한 패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십자 2장을 떼지라고 하는데 이 떼지는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습니다. 한 장 나오든 2장, 3장, 4장 일일이에 사카린이 나오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떼지는 모든 거를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떼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은색 십자 2개, 흑돼지라고 하는데요. 이 떼지는 유일하게 흑돼지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사사끼가 있어요. 그럼 이 떼지는 당연히 사사끼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흑돼지는 사사끼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유일하게 떼지만 막을 수 있는 카드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10, 검은색 10 이렇게 섞여 있는 거는 떼지고 흑돼지도 아닙니다. 그냥 십자 2개일 뿐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 끝이면 안 돼요. 총정리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사사끼는 2가지 룰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자락과 같은 장수이면서 더 높은 숫자 카드를 내거나 숫자는 상관없이 더 많은 장수를 내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타와 꼬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한 장을 냈을 때 똑같은 숫자 2장을 내는 것이 자타, 그리고 이 위에 마지막 한 장을 딱 꼭지로 얹는 것이 꼬타입니다. 자타와 꼬타는 순서에 상관이 없고 만약에 자타가 나왔는데 꼬타할 사람이 없네? 그러면 자타를 한 사람이 선을 잡고 다시 게임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닐리리와 사카린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닐리리는 3장 이상 연속된 숫자를 닐리리라고 하고 이 닐리리를 다음에 낼 때는 장수를 똑같이 맞추되 가장 작은 수 그 이상으로 4, 5, 6, 7 이런 식으로 내야 했으며 닐리리 장수와 상관없이 이거는 똑같은 숫자 방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사카린은 닐리리가 2쌍씩 연속된 거라고 했죠? 이것도 닐리리와 똑같은 규칙, 이거의 2배로 해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방이 아니라 사카린은 만대로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돼지와 흑돼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돼지는 빨간색 십자 2개를 돼지라고 하는데 이 돼지는 사사끼에서 가장 강한 패이며 돼지를 잡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흑돼지, 검은색 십자 2개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사끼에 대한 걸 거의 모든 것을 배워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해요. 그러신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셔가지고 생소하고 조금 다양한 용어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더보기란에 학습 자료까지 참고하신 거를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사사키를 잘 배워두시고 나중에 북한 사람을 만났을 때 북한에서 왔다고요? 이렇게 놀라시지 마시고 북한에서 오셨구나. 그럼 저랑 같이 사사키 한번 노실래요? 라고 말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사사키를 통한 우리 사이사이 윤현지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2강에서 만나요.